소화 건강은 단순히 속을 편하게 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거나 피부를 맑게 관리하는 데도 소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속 영양소를 몸이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시작돼요.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피로감까지 생기거든요. 반대로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고 몸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따뜻한 음식, 발효식품,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음식들은 장 속 환경을 안정시키고 음식물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생성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 그리고 장내 유익균 활동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 결과 단순히 소화 불량을 넘어서 피부 상태,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현재 국내에서 11만 뷰 이상을 기록한 지혜로운 하루님의 영상과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님의 콘텐츠를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에 제가 직접 먹어보고 현재도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두 영상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 구성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늘 더부룩해요 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약만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거든요. 제 경우는요, 외가 쪽에 유전적인 영향도 있었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큰 원인이었는데, 외삼촌은 술, 담배도 안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올해 79세이신데 역시 담배는 물론이고 술을 입에도 대시지 않고 늘 속쓰림과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식사량도 늘 적었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부터 속쓰림이 잦았었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체한 것처럼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약보다는 몸에 무리가 없는 자연식품으로 해결해 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저처럼 오랜 시간 속 불편함으로 힘들었던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식품이에요. 첫 번째는 생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글루타민이 풍부해서 위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특히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영양소 손실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깨끗이 씻은 후 양배추를 썰어서 샐러드처럼 하루 한두 번씩 식사와 함께 드셔도 되고, 비스킷 크기로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서 오일, 레몬, 소금을 섞은 소스에 찍어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찬물에 살짝 담가두면 아린 맛이 줄어들고 위에 부담도 적어요. 실제로 연예인 신혜라 씨도 생양배추를 꾸준히 드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위 연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후에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속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편감을 줄이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껍질을 벗기고 얇게 편으로 썰어서 10조각 정도를 물에 끓여 그 물을 마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은 위 점막을 감싸서 보호해주고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 전체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은 생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삶은 고구마를 먹을 때
쓴물이 올라오신다는 분들은 생고구마를 썰어서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현미밥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화 건강에는 정말 차이가 생깁니다. 현미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위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거칠게 밥을 지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불리고 부드럽게 지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미밥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죠. 현미는 소화가 더 안 된다, 장내 가스를 더 발생시킨다는 얘기들이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 조리 방법이나 섭취 방식이 잘못됐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잘 준비하고 꼭꼭 씹어 먹으면 오히려 소화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미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쌀을 씻어서 보관 용기에 담아 24시간 냉장고에 넣어서 불리고 드실 때는 꼭 50번 이상 100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조금만 먹거나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특히 저녁은 그냥 굶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증상을 피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위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아예 거르면 밤사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공복성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기보다는 현미처럼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불려서 조금씩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될 때일수록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항산화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요. 위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위염이나 속쓰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두 스푼 정도 공복이나 식사 중에 드시면 좋은데요. 무엇보다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5가지 음식들 모두 제가 직접 시도해 본 것들입니다. 생양배추는 아침마다 생식과 함께 아몬드, 캐슈넛을 곁들여 먹었고요. 현미밥은 직장에 다닐 때에도 도시락통에 싸서 사내 식당 식사와 함께 먹었었습니다. 생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주려 저녁 시간에 간식처럼 깎아 먹었고, 올리브유는 아침 공복에 밥 숟갈로 2숟갈씩 매일 먹어봤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식사 습관과 식재료만 바꿔도 몸의 리듬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에서 본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며칠만 지나도 속이 확실히 가볍고 편안해지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어렵지 않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씩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위장이 편안해지는 식단 조금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